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방학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올리는 오늘 시점이 1월 9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도 있네요. 어떤 학교들은 12월 말에 방학을 많이 했죠. 이제 방학을 하는 학교도 있기는 할 겁니다. 한 주 정도 늦기는 했지만 우리 아이 방학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한번 생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요, 방학의 테마를 정해보자입니다. 방학 보통 어떻게 보내실까요? 대표적인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냥 시간을 흘려 보내는 유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유형은요, 시간이 참 아깝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빈둥대다가 밥 먹고 또 좀 구르다가 보면 또 점심 먹고 또 TV 보고 좀 놀다 보면 어느새 저녁. 이런 식으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뭐 보내는 건 나쁘지 않죠. 휴식을 취한다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것이 하루가 아니라 하루 이틀 일주일이 되고 3주, 4주, 한 달 내내 겨울방학 때는 1월, 2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보낸다면 너무 좀 아까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아이는 태만한 태도를 좀 배우기 쉽겠죠. 그리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소모하는 태도를 배우기 쉽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너무 바삐 흘러가면서 모두들 지치기 때문에 휴식 취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 그 이상으로 단지 할 게 없고 할 일이 없어서 누워서 귤만 까먹으면서 계속 TV만 본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직장인이 휴가를 얻어서 이번에 쉬겠다 하고 며칠 쉬는 거랑 아이가 방학만 하면 매번 방학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 다르겠죠. 이미 공부와 취업을 다 한 성인의 휴식과 이제 배우면서 성장해야 하는 아이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자기의 도움이 되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몰라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인생의 큰 낭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자꾸 보내다 보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에 좀 익숙해질 수가 있는데요.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 배워두면 좋겠죠. 두 번째 유형은 또 너무 공부에 올인하는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극성이다는 엄마들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방학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스케줄을 꽉꽉 채우는 거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에 좀 쉽지는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자마자 학원 가서 계속 코스 돌고 돌아서 저녁 늦게까지 하고 돌아온다. 네, 이것은 좀 가치관의 문제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학생이라는 신분 이전에 우리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쉬고 좀 마음 느긋한 시간을 갖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게다가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공부라는 것이 분명히 하죠.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카이를 가는 것도 중요하고 과고를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살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너무 모든 것을 스케줄화하여 빡빡하게 공부만 오직 한다. 그런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인생이 즐길 만한 것이라고 느낄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인생은 즐겁다. 즐길만 하다라는 그런 감정들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태만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또는 너무 적게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유형도 안타깝지만 반대로 너무 공부로 모든 그 방학의 시간들을 다 보내는 것도 풍요로운 아이의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방학의 테마를 정하는 게 어떨까요? 방학의 테마 정하시기를 한번 권장해 드리는데요. 방학의 테마를 정한다. 무슨 말이냐? 이번 방학에 뭔가 특별히 해볼 것을 하나 정하자는 거죠. 자, 방학이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까지 다 하면요, 총 16회입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방학이 있으니까 총 32회의 방학이 있죠. 그런데 겨울방학은 1월, 2월 두 달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1년에 석 달이 방학이 되고요. 사실 대학교 때는 이거보다 더 길죠. 이런 식으로 석 달을 계산을 했을 때는 평생 동안 초, 중, 고, 대학교까지 48개월, 네, 4년에 해당하는 이런 기간을 방학으로서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방학에는 자전거를 배우겠다. 이번 방학에는 오카리나를 해보겠다. 이번 방학에는 칼림바를 하나 배워보겠다. 이번 방학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워보겠다. 어떤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즐길 거리가 있잖아요. 이런 즐길 거리가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더 에너제틱하게 공부를 하고 에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즐길 거리 하나 없이 공부만 달린 아이들은 쉽게 기운이 떨어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죠. 평생 맞이할 32번의 방학을 매번 테마를 하나씩 정해서 보낸다면 32개의 기억이 있겠죠. 아이에게는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기억이 되겠습니다. 하다못해 이번 겨울방학에는 나 귤 까먹고 만화책만 볼래? 그것도 한 번쯤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은 단지 열심히 산다고 잘 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경험과 그 기억들이 아이에게 내면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방학에는 악기를, 어떤 방학에는 운동을, 어떤 방학에는 또 뭐 승마를 해볼 수도 있고요. 미술을 배워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방학에는 매일 달리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번 방학의 테마, 그 테마를 하나 정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한다는 건 아니죠. 30분만 시간 내더라도, 1시간을 시간 내더라도 이번 방학에는 그것을 좀 꾸준히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바로 어제, 바로 직전 영상으로 올렸던 다양한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경험은 이 영상과 관련되는데요. 제가 그 영상에서 이야기한 다양한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유의미하고 깊은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번 방학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이걸 배웠어, 이걸 꾸준히 해봤어 하는 것들, 하나의 유의미한 경험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깊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방학의 테마를 정하실 때는요,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셔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실제로 실천할 사람은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방학에 다 뭐 쉬고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것을 한 가지 정해보자. 이번 방학에 뭐 해보고 싶니? 악기를 하나 해볼까? 대신 그거를 매일 뭐 최소한 10분에서 30분 정도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쭉 하다 보면 뭔가 깊은 경험, 유의미한 경험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방학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바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공부입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지만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방학은요, 교육 격차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아이들도 학교를 다닐 때는 이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와 아이 사이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기간이 바로 이 방학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아이는 그 한 달간, 두 달간 공부를 하면서 한 단계 스텝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집에서 돌봐주지 않고 교육을 시키지 않는 아이는 방학이 되면 한 단계 스텝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번 방학 때마다 비슷하게 따라가다가도 한 단계가 떨어지고 다음 방학이 되면 또 떨어지고 다음 방학이 되면 또 떨어지는 식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아이와 아이 사이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면 방학 기간의 학습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저는 선행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국어, 사회, 과학, 특히 그 학년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은요, 수업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미리 그걸 공부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공부하는 셈이고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학교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복습하는 것으로 초등 공부는 이미 충분합니다.
수학은 특목고를 목적으로 두고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한 5학년 때 중학교 어느 정도까지 해야 특목고 갈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물론 이런 케이스라면 또 예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로 큰 욕심은 없고 그냥 아이를 평범하게 건강하게 어느 정도 공부하면서 행복하게 키우는 게 더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저 같은 부모님들은 선행을 크게 권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국어를 위해서는 책 읽기가 가장 중요하죠. 책 읽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 아이가 매일 꾸준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단순히 책을 읽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다음에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한번 질문도 해보고 한번 대화도 해보세요. 어떤 내용을 읽었는지, 내용 파악은 했는지, 인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지, 이것을 시험처럼 깐깐하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던지시면서 조금 대화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수학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전 학년의 문제집을 풀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이번에 3학년 올라가는데요, 2학년 1학기 수학 문제집을 주고 풀려보게 하고 있는데요, 풀고 있는 문제집은요 조금 심화가 들어간 기본서입니다. 네, 센 문제집 풀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이런 문제집 안 풀렸었거든요. 근데 문제집 안에 조금 심한 문제가 일부분, 기본 문제가 대부분이고 심한 문제가 조금 있는데 이미 다 배운 내용이고 1년이 다 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심화 있는 부분 도전적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관련 도서들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독서를 중심으로 하고요, 교과서를 부모님이 한번 펼쳐보시고 너 이거 뭔지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경우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방학 때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이 내용을 우리가 배웠는지, 왜 이 내용을 배웠는데 왜 모르고 있는지, 이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단순히 지능 이상으로 스킬의 차이가 참 많이 나거든요. 교과서에 적혀 있는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질문하고 노트로 어떻게 정리하는지 등을 부모님께서 좀 다뤄주신다면 그 다음 학년에서 수업 들을 때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어 역시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독서 중심으로 제가 추천드렸던 ORT 같은 것들을 한다면 하루에 꾸준히 하면 되겠죠. 방학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학의 테마를 정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태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문제,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학원만 보내는 그런 스케줄도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이가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보내게 될 이 32번의 방학에 각각의 테마를 정해서 한 가지를 해본다면 유의미한 경험, 깊은 경험을 하면서 아이에게 기억에 남는 좀 의미 있는 방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학습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죠. 이 방학이라는 기간은 아이의 학습 격차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하나의 테마를 정하고 경험하면서도 또 부족한 부분들을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 독서를, 국어, 사회, 과학 다 독서를 중심으로 하되 책을 읽고 부모님에게 설명을 한다든지 짧은 글 한 편을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후행학습으로, 선행학습으로 다음 학년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으로, 여름방학 때는 1학기 문제집을 풀면 되겠고요. 겨울방학 때는 2학기 문제집을 풀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 플러스 심화 정도가 조금 포함된 문제도 괜찮겠네요. 영어는 여전히 독서를 중심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32번의 방학은 그때가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아이에게 이 32번의 48개월의 방학을 좀 유의미하고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알려주신다면 아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